2번 문제인데 기억나시죠? 상등식 세웠던 내용. 자, 오늘 수업은 뒤로 넘어가서요. 나머지 전부 3점이기 때문에 또 다 무시를 하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42페이지, 아니 42번.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이거 우리 수업 안 했죠? 이거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4점 치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거의 말만 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42번 한번 볼게. 이 친구는 모서리가 A자리인 정육면체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똥하고 뚫었어요. 오케이?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요런 블럭 같은 모양이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고 그 친구의 건널비를 구해라 뭐 이 정도 문제일 거거든요. 그 건널비를 표현하면 얘가 되니까 같다고 두면 문자가 생기는 그런 내용이겠죠. 오케이? 그럼 너가 생각을 해봐. 건널비를 원래 정육면체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그냥 면 하나 구한다면 그거 몇 개? 6개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위아래의 면을 뭐 해버렸어요? 뚫어버렸어요. 그럼 네모난 면적에 동그라미만큼 빠지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원 넓이를 몇 개 빼야 돼? 2개를 빼야 돼. 그럼 끝나니? 아니죠.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내부에 길쭉한 벽이 생겼겠지. 맞아? 내부에 생긴 벽은 다시 더해줘야 될 거야. 그럼 내부에 생긴 벽을 구하고 싶은데 핵심은 이걸 것 같아. 내부에 생겨있는 요 벽 있잖아. 요 벽의 넓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넓이는 결국에 원통의 뭐가 돼요? 옆면이 되겠죠. 맞아요? 원통이라면 좀 그렇다. 원기둥이라 합시다. 원기둥의 무슨 면이 돼야 돼? 옆면이 돼야 돼. 원기둥의 옆면 같은 거 전개도 그려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생겨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내 입장에서 얘만 잘 구하면 끝날 거야.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돼요. 건널비라는 친구 계산해야지 했는데 첫 번째 얘가 A이기 때문에 정육면체면 A 제곱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래서 6A 제곱이야 쓰는데 크게 불만 없죠. 그럼 6A 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원을 빼야 돼요. 원을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 돼. 2배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B야. 그러니까 파이 B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끝내면 이제 누구만 남은 거? 원통의 옆면만 남은 거야. 그럼 그 옆면을 어떻게 세면 되냐? 결국에 이 높이는 말이야. 여기 있는 이 높이는 말이야. 뭐랑 똑같아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저 높이는 A로 고정입니다. 거기까지는 바뀔 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통에 있는 요 길이는 따지고 보면 원의 둘레, 다른 말로 원주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지금은 반지름이 얼마야? B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2파이 B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2개를 곱하면 옆면 나오는 거 맞지? 2개 곱하면 2파이 AB까지 쓰시면 될 거라서 마지막에 2파이 BA를 더하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건널비를 구해놓은 게 너인데 건널비를 숫자랑 숫자 파이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파이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나눠야 되겠지. 맞아요? 이 친구 가져다가 파이가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아니네? 얘도 있네? 이 친구들은 파이로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겠죠. 네. 원주를 왜 더해요? 왜 더하냐고요? 원주를 더한 게 아니고 원주는 2파이 B야. 그리고 그걸로 넓이를 구한 걸 더한 거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이를 묶어내고 나면 마이너스 2b제곱을 뒤에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ba를 앞에 썼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식이 나올 거고 앞에 있는 6a 제곱은 홀로 여기 있는 숫자가 돼야 되겠죠. 파이가 없는 숫자. 뭐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216은 6의 세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6에다가 a를 제곱했는데 216이면 a 제곱은 36이겠죠. 그래서 a는 얼마? 6 이렇게 될 거고 a가 6인 걸 알았으면 여기 있는 숫자 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정리를 좀 하고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 다 계산을 하면 16파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16이어야 돼서 정리 쭉 하면 가능한 B가 2개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럼 가능한 B가 2개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A랑 2B 중에 2B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족시키는 B를 대입을 해보면 B가 2인 게 확정이 돼요. 결과적으로 A, B 둘 다 구했으니까 뭐 하면 되겠다? 2개를 뭐 해달라 했니? 곱해달라 그랬니? 아니네, 이상하게 해달라 했네요. 이상하게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지금 설명 혹시 어렵니? 그럴 리가 없죠. 이거 지금까지 본 4점 중에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넘어가서 43, 44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3점이라 갖다 버리고요. 46번 이 친구 4점이긴 한데 정답률 80%나 되는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경화여고 기준에서 시험으로 나올 거면은 10번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8번, 9번 정도에서 나올 만하다. 그럼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냥 풀어라가 아니라 이제 뭐 해달래요? 모든 정수 x의 합이 9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보이는 대로 풀 거거든. 첫 번째 부등식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x가 뭐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면 돼. 바보같이 여기 마일로 썼네. 1보다 크면 돼. 크게 불만 없겠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부등식 풀 수 있죠. 그냥 어떻게? 3분의 a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가 해가 있으려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1부터 3분의 a 플러스 1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 x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2부터 시작이겠지. 맞아?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 2, 그 다음 3, 그 다음 4까지 있으면 그러면 합이 얼마가 돼? 9가 되죠. 맞아요? 지금 1은 안 껴줍니다. 그러니까 2, 3, 4까지를 끼면 합이 9가 되는구나. 나는 이 범위 속에 5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너로 끊어줄 건데 이 끊어주는 친구가 4는 넘겼고 5는 채 못 넘겨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범위 속에 4가 들어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4, 3분의 a 플러스 1, 5 이렇게 있으면 그 순서대로 크기가 있을 거야. 중요한 건요. 이거 사실 중2 때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간 것 뿐이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가세요. 마지막에 같다를 판단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불만 있는 사람 지금 없죠. 맞아요? 그리고 고민을 살짝 해봐. 얘가 만약에 4랑 같아져도 되나? 이 고민을 해봐. 어떻게? 이 시점이 여기로 이동해서 4가 돼버리면 범위에 4를 껴주니 안 껴주니? 안 껴주죠. 얘가 4 바로 직전까지만 껴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4를 껴주질 않으니까 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5를 껴줘요? 안 껴줘요? 아직 안 껴주죠. 5가 아직 안 끼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오른쪽은 같아도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같다 판단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요게 답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틀들은 이런 거거든. A의 범위를 찾아라 이래. 그럼 지금 A가 11부터 14까지는 계산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답이 보통 이런 식이야. 1번 A가 11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2번 A가 11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딴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 둘 중에 뭘까? 쌤이 심심하시면 4개 내시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러면 항상 문제가 이제 5번이 좀 애매해지긴 해요. 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4개를 냈을 때도 구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다를 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지금 들을 땐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들을 땐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서 막상 본인이 푸시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미안한데 전화 잠깐 한 번만 하고 올게요. 바로 옆에 문제 잠깐 풀고 있어봐. 아니 아래 문제 풀고 있어. 47번. 이거 왜 그런 거야? 아니 너 그거 안 먹었을 때 좀 제대로 써야지. 응, 너 계속 그래 보자. 여기가 4. 이거 계속 안경 빼고 거지. 이렇게. 왜냐면은 5는 안 되고 4는 되잖아. 어? 5가 되면 안 돼. 5가 되면은 안 돼. 그러면 5보다 작아야겠지. 4보다 커도 되잖아. 4 안에 들어가니까. 그치? 그럼 4, 1 가운데. 그치? 그러면 잠만 나 알겠어. 잠만 나 알겠어. 내가 설명해 줄게. 아 이거 그건 다 알지 모르겠냐고. 그럼 능이 붙겠지. 그치? 그렇다고. 아, 그 말이었구나. 야, 수민 문제 이해로. 수민아. 나 민서가 나보고 수학 잘한대. 여기 반 에이스래. 그러니까. 하는 거야. 오면서 그렇게 했다고. 수민아 그러면은 너가 평균 좀 올려줘라. 야, 수민이가 찍어서 담아줄 수도 있잖아. 내가, 어?
난 풀지. 누구처럼. 오, 다르게. 누구처럼? 수업처럼. 나 외우지. 근데 우리 외워야 돼. 이거 왜 자꾸 암기 까먹는 아 어쨌든 원래 수학은 안 키워. 외워야 돼. 요 문제 풀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한 번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터득을 좀 해주세요. 이런 유형들은 한 번 딱 집중해서 공부하고 다시는 뭐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47번 봅시다. 그 47번 문제가 지금 내가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활용해서 다 뺐었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면 보통 하나 정도는 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문제다 정도일 거고 작년이나 재작년 수업해본 경험에 따르면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잘 이해를 해보면 좋겠고요. 유형을 이름을 붙이면 이 유형은 과부족 문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0개씩 담으면 초콜릿이 남아버려. 그런다고 해서 13개씩 담으면 상자가 남아버려. 이런 상황을 갖고 과부족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거랑 정확히 비슷한 내용을 또 중1 때 배워요. 중2 때 배워요. 중2 때 배우는데 그때랑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2 때는 여기가 정확히 몇 개가 남았는지를 알려줘 버리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는 몇 개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린 여기를 안 알려줘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풀이를 쭉 할 때가 듣고 이해는 아마 다 되긴 할 거야. 막히면 이제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너가 나중에 풀었을 때 정확히 이제 화요일에 테스트를 봤을 때 틀린다. 그러면 제가 과부족 문제 세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15개 정도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쭉 해봐. 읽어봤더니 상자 10개, 초콜릿 42개. 뭐 그렇구나. 상자에 바보처럼 말했네. 상자에 10개씩 담으면 초콜릿이 42개 남아. 그 다음에 13개씩 하면은 미처 채우지 못한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빈 상자가 3개가 남아 이렇게 됐거든. 내 목표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내 목표는 여기 대상 자체가 상자랑 초콜릿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상자 개수로 초콜릿 수를 표현할 거야. 너 여기서 상자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상자 개수로 초콜릿 수 표현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상황 한번 같이 볼까? 첫 번째 상황은 10개씩 담기로 했어. 상자 개수를 모르니까 뭐라고 잡고? X라고 잡고 너네 헷갈릴 것 같으면 나중에 여기다 써놔. 여기서 X가 상자 개수예요. 그러면 10개씩 담았으니까 10X개만큼의 초콜릿은 담겼겠죠. 그리고도 몇 개가 넘쳐난 거야? 42개가 넘쳐났겠지. 얘는 초콜릿 개수를 10X 플러스 42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로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되는지 보고 안 되면 그림도 해줄게. 13개씩 넣어버리면 미처 못 채운 게 하나가 있고 완벽하게 남은 게 몇 개 있대? 3개가 있대. 근데 내가 식을 쓸 때 그럼 13개씩 채운 상자가 몇 개 있지? 이 고민이 되거든요. 13개씩 채운 게 몇 개 있지? 상자가 X개 있어요. 그럼 13개씩 채운 친구는 몇 개가 돼야 되겠니? X에서 얼만큼 빼야 될 거야. 맞아? 상자를 다 쓴 건 아니잖아. 이해하세요? 그럼 13개 곱하기 원래 X면 좋은데 그만큼 쓴 건 아니니까 뺄 건데 몇 개 빼야 돼? 4개 빼야 돼. 상자 몇 개? 4개를 빼야 돼요. 오케이? 왜? 3개는 완벽히 안 썼고 이 하나도 차마 13개를 썼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4개를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 추가할 건데 요 상자에 있는 개수를 알아볼라? 모르죠. 그 개수를 알파게 이렇게 잡아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초콜릿 개수는 13 x-4 플러스 알파야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이게 교육과정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냥 들어봐. 중2 때 나온다 했잖아. 중2 문제가 보통 이런 문제였어. 예를 들어 의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최근에 수업했어갖고 기억이 나는데 의자가 있는데 5명씩 앉으면 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6명씩 앉으면 또 이렇게 하거든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아. 몇 개가? 2개가 남고 마지막 의자에 어디 의자에? 마지막 의자에
사람이 5명 앉아있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딩 때는 어떻게 썼냐면 6명씩 앉을 건데 사용 안 한 의자가 몇 개예요? 2개. 미처 다 채우지 못한 것까지 하면 전체 3개를 빼고 몇 개를 빼고 3개를 빼고 마지막 의자에 몇 명 있었어? 5명?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쓰도록 만들었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안 주는 거야? 마지막 의자가 있다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5명이라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몰라서 알파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오케이? 지금 상황이 대충 그래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초콜릿 개수랑 두 번째 상황에서 초콜릿 개수가 정해졌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당연한 건데 상자에 13개를 미처 채우지 못했을 뿐이지. 맞아? 최소 하나는 들어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많아도 몇 개? 12개를 넘을 수는 없겠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 붙어있는 요 알파라는 친구는 뭐보단 크고 1보단 크고 뭐보단 작아? 12보단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야 돼. 부등식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네가 말한 요 친구는 알파가 제일 작으면 얼마부터? 1부터 제일 크면 12까지니까 13 x-4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제일 크다면 얼마? 12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네가 이거를 가져다가 고민을 좀 해봐. 지금 내가 2개를 다 썼는데 초콜릿 개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수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요 가운데 있는 이 전체가 뭐야? 초콜릿 개수는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을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네가 그 초콜릿 개수를 오른쪽에 있는 13x-4 플러스 알파로 잡으면 되겠니?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알파가 1에서 12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이거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를 사용하고? 얘는 없고 이거 또 사라질 텐데. 얘는 없고 누구만? 왼쪽을 두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우고 났더니 무슨 부등식이 생겨요? 연립부등식이 생겼죠. 왼쪽에 부등식 하나, 오른쪽에 부등식 둘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뭐 해주면 되겠다? 구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 정도로 문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 13x, 10x 넘기면 3x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 52잖아. 마이너스 52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51이죠? 이거 넘기면 얼마 돼요? 9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x는 3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친구 13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13x 있으니까 10x 넘기면 3x 되는 거 불만 없고요.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52에 얘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0 넘어오면 82가 되고요. 계산하면 이상한 덩어리가 나오겠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x의 범위는 3분의 82부터 31까지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상자 개수의 최대 최소죠. 근데 상자가 뭐 이렇게 3분의 82개가 있는 건 좀 이상하니까 최대는 몇 개? 31개. 최소는 몇 개? 이거보다 살짝 큰 거니까 28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고 둘을 합치면 59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정도 문제고 얘가 해설 보고 가끔씩 좀 다른 대화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미리 얘기할게. 요 네모박스 문장은 일단 문제에 없을 수도 있어요. 빈 의자가 3개 남았다. 마지막은 보장 못해. 뭐 이런 뉘앙스가 있을까 보통. 오케이? 심지어 그 말이 없어도 니네 입장에서는 마지막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마지막을 사용은 했는데 꽉 채운 건 아니야.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고 식을 세우는 것까지 그러려니 할 건데 내가 알파를 잡을 때 1개부터 12개까지 이렇게 잡았지. 근데 어떤 친구는 신나서 뭐 갖다를 끼는 게 갖다를 끼는 게 싫은 친구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알파는 0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갖다가 없는 상태로. 그러면 해설을 하다 보면 계산이 조금 달라져요. 오케이? 근데 그거 상관없는 얘기잖아 어차피. 그래서 본인 편한 대로 방식 하나를 정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다. 근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디부터 해줄까? 그럼 탄 저기 왜 저러는 거야? 요거? 나 그냥 궁금한 건데 x 빼기 4는 이해해요? 그래?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풀어. 그래 좋아. 왜냐면 어제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야? 어제 중2 친구 요거 하면서 약간 막 뭔지 알아? 짜증나서 울 것 같은 그 느낌? 짜증이 뒤에서 막 벌써 존나 짜증난 거야 애가 막 왜요? 막 이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서
막 설명해주다 그림까지 그리고 했는데도 막 그랬었거든. 니네 지금 x 빼기 4한 건 다 괜찮다 이거지? 왜 12인지가 아 근데 저 밑에 왜 시너스가 더 커요? 이거 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은 같은 거예요. 저 13 가로 x 아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다 주석을 달아줄게. 요 알파는 누구야? 하면 이런 거야. 봐봐. 3개 안 쓰고 애매한 친구까지 싹 다 빼버렸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네모 박스에 초콜릿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마지막 상자에 초콜릿 들어는 있어. 몇 개 들어있어? 몰라. 그거를 우리가 몇 개나 잡을 거냐면 알파 개 이렇게 잡을 거야. 오케이? 문자 사실 안 썼는데 몇 개 잡는다고? 알파 개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상자가 사용은 한 거잖아. 그러면 초콜릿을 0개 집어넣어놓고 말을 할 수 있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알파는 최소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해야 돼. 네가 여 알파 이 박스에다가 13개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꽉꽉 채워넣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딴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알파에다가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최대 몇 개까지 넣어야 돼? 뭐하네? 다시 봐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13개를 넣으면 꽉 찼다 이렇게 할 거야. 네. 다시 뭐라고? 깜짝이야. 다시 몇 개 넣으면? 13개를 넣으면 꽉 찼다 이렇게 할 거라고. 박스가 그 13개가 펴지 않았으니까 0개? 들어봐. 아, 이 사람 괴물이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이클립스 빌려줄 수 있나? 5개. 우와. 너무 많아요? 아 이건 좀 저 비싼 건데 알았어, 무섭다. 내가 5개. 아, 뭐 해주지? 아, 빵으로 하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그렇게 다시 안 하면 아니, 내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를 위해 시키기. 그치 이거 선우가 먹어. 도구야, 도구. 야, 선아, 이거 뭐야? 빵. 아니, 이거 초콜릿이야. 뭐라고 이거? 초콜릿이야. 내가 5개로 쪼갰어. 5개. 보일지 모르겠지만 5개야. 오케이? 5개인데 이게 상자야. 5개씩 딱딱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다 치자. 다 채웠어요. 지금 봤더니 내가 몇 개를 채워야? 5개를 채워야 꽉 차는 건데 이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이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상자를 쓴 건 맞지? 5개는 안 쳤죠? 맞아요? 근데 내가 5개를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꽉 찬 상자로 돼서 이렇게 나가버릴 거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 상자에는 0개부터 무한개까지 담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인정? 근데 우리는 5개를 채우면 뭐라고 부른다고? 꽉 찼다 이렇게 부른다고? 오케이? 몇 개 채우면? 5개 채우면 꽉 찬 거야. 사용은 해야 된다. 그럼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 3개. 최소 하나는 있어야 쓴 거지. 거기까지 인정? 2개 있어도 쓴 거 맞죠? 네. 3개도 쓴 거 맞죠? 네. 4개도 쓴 거 맞지? 꽉 찼니? 아니요. 아직 안 찼어요? 5개도 쓴 거 맞지? 꽉 찼니? 꽉 찼죠? 그럼 이렇게 5개를 집어 넣을 거면 이딴 말을 쓸 필요가 있어? 꽉 차지 않은 상자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여기에는 몇 개 있다는 거야, 빵이? 아, 초콜릿이? 최소 하나부터 최대 몇 개까지? 4개? 4개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5개 쓰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꽉 차버리니까. 근데 저기는 5개 참 그러면 얘는 숫자가 조금 바뀌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몇 개까지 하면 꽉 채워준다고 말 안 했잖아요. 13개 있다니까? 이해했어요? 네. 13개를 담으면 꽉 찼다고 치자. 그러니까 13개를 채우지 못했다고 최대 몇 개까지? 12개까지.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까지야? 12까지. 그리고 방금 본인이 했던 질문은 쌤 근데 저거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부등식 세웠어 이거야? 네, 근데 그저 그냥 어. 똑같다는 거죠 그냥. 이거 봐봐. 얘네 둘은 똑같죠? 네. 근데 알파가 누군지 모르지? 네. 그러면 이 알파라는 친구가 아무리 작아도 얼마까지였어? 1까지였지? 네. 요거 이걸 잠깐 지워줄게. 대신 이제 이렇게 해봐. 그럼 이 알파 봐봐. 알파가 1에서 2면 얘가 제일 작으면 얼마야? 1.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 맞죠? 이 자체는? 아, 얘 12보다 작은 거 맞죠?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아까 말한 어디 갔어? 10x 플러스 42랑 똑같은 거죠? 저 부등식 인정할 수 있지? 근데 너가 신나서 얘로 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의미가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로 하자고 얘로. 오케이? 왜요? 그러니까 선호야 이 상태에서 네가 부등식을 풀고 싶으면 이거 다 지워지지. 그럼 근데 저게 알파보다 작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얘가요? 제가 그 알파. 너 순서 반대로 가자. 이거 인정했지 이제? 여기 모든 곳에다 똑같은 걸 더하면 다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네가 13x-4를 더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이 더해서 13x-4 플러스 알파 하고 똑같이 더해서 13x-4 플러스 12를 하면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따로 봐줄게. 여기 쉬는 시간 하고 봐줄게. 근데 왜 알파를 놓는데 왜 더 큰 거예요? 알파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있다가 갖다 껴줬잖아 지금. 아 이해됐어요. 거짓말 같은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또 3점이라서 조금 무시하고 53번 보세요. 이 친구는 4점.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가 두 개다. 너네 입장에서 요 생각을 해줘야 돼. 부등식을 풀 때 뭐 누구의 개수가 얼마가 되도록 누구의 합이 뭐가 되도록 특정 상황을 유도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이 항상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 풀 때, 2차 함수 최대차수 풀 때 가운데 축을 안 정해주는 게 훨씬 어렵죠.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 친구도 자연수 개수가 두 개 이런 문장들에서 조금 어려움이 다가올 수는 있어. 당연한 건데 풀이가 써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내기부터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밑에 부등식 못 푸는 사람 없잖아. 첫 번째 부등식만 잘 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얘기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라서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할게. 절대값과 숫자 이렇게 있으면 책을 펼치듯이 보자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원하는 바람은 사실 얘를 보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21부터 플러스 21까지. 근데 이게 네가 어렵다 할 거면 그냥 어떻게 하자고? 얘가 그냥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부호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냥 나온 거 냅두고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만 넘기면 ax-1은 커야 되지 마이너스 21보다.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친구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절대값 풀이는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가져다가 계산을 해놓으면 여기까지는 와요. 마이너스 20 ax 2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야. 너가 마이너스를 넘길 때 부동호 넘기는 거 잘해. 근데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 이런 문자 넘길 때 보통 고민을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수학을 꽤 한다 해도 얘를 가져다 A를 양쪽에 땅땅 나눠 놓는다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고민이 들어가야 돼. 여기 있는 A가 양수야 음수야? 몰라. 그럼 몇 개 해야 돼? 두 개 다 해야 돼. A가 양수라면 A가 뭐라면? 양수라면 그러면 그냥 잘 넘어가면 되죠. A가 음수면 넘어갈 때 부등호가 뭐가 돼야 돼? 뒤집혀야 돼. 얘가 넘어가면 A가 되고 뒤집히고 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써질 거야. 그럼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가 딱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봐봐. 나는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두 개야. 자연수는 얼마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지금 정수 A잖아요. 그럼 네가 고민을 해봐. 양수 A를 넣으면 이 친구 전체는 양수야 음수야? 뭘 해도 음수죠. 요 지금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양수야. 양수분의 양수의 부호가 거쓰는 게 음수겠죠? 그럼 이 부등식 자체가 애초에 스타트를 어디서 끊어준다는 거야? 음수에서 끊어준다는 거겠죠. 그럼 얘를 네가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가 0이면 어딘지 모르는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끊어준다는 얘기잖아. 20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수에 반드시 뭐부터 세게 되겠어? 1부터 셀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린 1부터 세는 그런 친구가 될 거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22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니까 이거 음수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부등식 모두 스타트를 어디서 끊어?
음수에서 끊어서 나오고 있는 친구인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1, 2를 포함시키면 좋겠구나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최종 결론이라서 잠깐만 위에 있는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넘기고 나누고 하면 x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와 얘를 한 큐에 쓸 거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음수에서 스타트했는데 우리 스타트를 얼마로 바꾸자? 1로 바꾸자. 그럼 결과적으로 둘 다 뭐가 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a분의 22보다 작다. 혹은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자연수에서 누구부터 세야 돼? 2부터 세야 되겠지? 누구 때문에? 마지막에 있었던 얘 때문에 자연수를 얼마부터? 2부터 셀 거야. 그럼 2부터 세서 와야 되니까 자연수 두 개다 라는 건 첫 번째 상황 빨리 잘 봐봐. 1부터 a분의 22까지인데 들어가야 되는 건 2, 3이죠? 4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아까랑 똑같아. 3, 4 사이에 저 a분의 22가 뭐가 돼야 돼? 딱 찍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a분의 22는 어디 사이다? 3에서 4 사이다. 같다 판단은 언제 하라고?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여기 자체에 같다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끊어주는 타이밍을 4로 잡는다고 해도 4를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같아져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 어느 정도 이해는지 잘 모르겠거든? 내가 근데 이거 왜 강조하냐면 나도 학생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요거 들으면서 쉬웠거든 처음에 수업 들을 때. 근데 그리고 나중에 풀다가 뭔가 안 풀리는 거야. 조금 바뀌었더니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한 20분 정도 하다가 갑자기 깨달았거든요. 이러고 넘어갔었거든. 그 뒤로는 딱히 어려웠던 적이 없어서 어려우면 고민을 좀 하세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두 번째 상황이었다고 친다면 그렇게 치면 마찬가지 행동 똑같이 하고 마찬가지 결론 똑같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각각의 부등식들을 따로따로 풀어버릴 거야. 첫 번째 부등식 넘겨서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연립부등식 맞잖아. 왼쪽 부등식만 먼저 풀어야지 하고 A를 넘길 거야. 근데 A는 무슨 수라고 치고 온 거였어? 양수라고 치고 온 거였지. 넘어갈 때 부등호 바뀔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오른쪽 넘어갈 때도 부등호 바뀔 필요 없어요. 각각을 계산을 하면 A가 이런 지저분한 거 사이에서 나와야 된대요. 가능한 A 누구야? 6,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친구 마찬가지야. 3에서 4 사이에 가져다 계산할 건데 중요한 거 뭐예요? 여기 있는 A를 넘길 때 부등호가 뭐가 돼야 돼? 뒤집혀야 돼. 3의 2는 마이너스 20보다 크다. 여기 있는 A 넘길 때 뭐 해야 돼? 부등호 뒤집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0은 4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하면 A가 마5, 마6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문제가 물어본 내용 자체에서 A들의 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고 원래 판단해줘야 되는 건 첫 번째 케이스는 A를 양수라고 쳤잖아. 얘가 양수인지 봐야 돼요. 양수 맞죠? 음수 맞죠? 다 합치면 6은 사라지고 7이랑 마이너스 5 하면 얼마 나와? 2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적인 계산 답이 얼마? 2입니다. 표현하면 문제가 끝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또 3점짜리들이라 다 무시할 건데 당연히 집에서 풀어보시면 안 되면 갖고 오세요. 57번 봅시다. 이것도 쉬운 4점이야. 쉬운 4점. 우리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웠어. 자, 2차 방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을 구하자. 근데 요게 조금 어렵진 않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네. 자, 2차 방식을 굳이 줬어. 그럼 내가 신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도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가족권을 딱 봤는데 입단 부등식의 해가 너다 이렇게 줬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못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어떤 2차 부등식이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었어. 근데 이 부등식이 x가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너 fx 어떻게 쓸 거야? fx 2차식이면 x 마일 x 마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참도 이렇게 있었겠구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얘가 뭐 큰큰 작작이는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찍어주는 특정 포인트가 1과 2야? 그럼 그게 하는 말은 곧 1과 2에서 뭘 가졌겠다?
근을 가졌겠다. 다만 최고차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 A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최선이겠죠.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너 입장에서 그냥 문제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를 넘기면 이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 친구는 누가 근이라는 거야? 0과 1이 근이라는 거겠죠. 맞아요? 이거 네모박스 전체는 최고차 몰라 A 0에서 근이야 x 1에서 근이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이해하니 못하니?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 했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 저에게 모든 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민이 지금 괜찮아요? 머리 아픈 건 좀 괜찮아? 머리는 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딱 두면은 어떤 장점이 생기냐? 넘겼을 때 전개하면 AX제곱 맞죠? 계산은 내가 한 거야. 암산할 수 있지? 마이너스 AX 넘으면 마이너스 2X 계산은 마이너스를 묶어놓고 A 플러스 2X 맞죠? 마지막에 여기 상수 없고요. 이 친구 마사만 넘어오면 PX는 너야?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무슨 장점이 생겨? 가족권 하나를 읽었는데 문자 하나만 두고 PX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조건에서 뭐라 그래요? P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너네가 중근을 가져? 오른쪽 친구를 왼쪽으로 넘기면 똑같은 식이 뭐 나오겠죠? 이 친구가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갖는 거 뭘로 판단해요? 판별식으로 판단해요. 계산하시면 A 값을 구해올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네가 찾고 있던 A는 마이너스 1이라 PX가 이거야. 그래서 P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저거야.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최종 정답은 마3 나오고 있는 1번이 정답이야 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풀이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 내가 이해하거든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거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요 문제 스타일의 핵심은 사실 함수의 이해거든요. 그냥 얘를 좀 못하겠다라는 건 지난 시험 범위에 있었던 2차 함수랑 직선 간의 그 위치관계 이런 거 있지. 얘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 그 지점들이 근이 되니까 식을 막 넘겨서 차함수 보고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려우면 얘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근데 이거는 어려운 거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번 시험이 아니더라도 극복은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한번 다시 갖고 오고 개념적으로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거든. 58부터 해갖고 60까지 58부터 60까지 세 문제가 좀 중요해요. 58부터 60까지 58, 59, 60 세 문제가 2차 부등식에 자주 나오는 그냥 문제 유형 덩어리인데 쟤네들은 꼭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연습해서 맞춰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세 개 중에 세 개 다는 아니어도 진짜 심하면 두 개도 나오거든요. 그냥 가볍게 하나 정도 당연히 나오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 풀린다 하시면 조심 좀 하시고 특히 마지막에 있는 요 60번 있죠.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얘가 2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지금 그전 문제는 다 이런 문제일 거거든. 언급만 하는 거야? 풀이는 안 할 거야? 그 이전 문제들 니네가 읽어보면 이런 거야.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오케이? 요 f라는 함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 전 문제는 다 그랬다고. 언제? 모든 곳에서 혹은 뭐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문제 상황 자체가 f가 이렇게 생겨 있거나 이렇게 생겨 있을 텐데 너는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거잖아.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네.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언젠간 0 아래로 떨어지니까 얘는 삭제하자 뭐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 어떤 걸 봐야 돼? 떠 있는 걸 봐야 돼. 그럼 떠 있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이제 허근이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계산 때리면 문제가 끝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지금 60번은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저 함수를 간단하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가운데 축 얼마야 이거? 2냐? 플러스 아니지?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5까지야. 근데 우린 저 범위 속에서 언제나 뭐 했으면 좋겠대요?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만 실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0보다 작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해야지 저게 될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오케이? 맨날 하던 대로 저런 거 막 항상 성립하도록 이런 거 판별식 쓰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범위가 제한될수록 판별식은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갑시다. 61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아, 요거부터 이제 내가 하나 말았구나. 이제 너무 많아갖고. 자, 61번. 일단 흐름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정답률이 낮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문제가 조금 어렵게 생겨 있기도 하고요. 조금 무섭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계산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 한번 얘기를 해볼게.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x는 a를 가져다 그었을 때 점 pq가 생길 거야. 그리고 그 x는 a라는 친구가 만나는 걸 r이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더한 게 3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사실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거고 니네 입장에서 사실 이게 맞아. 요 그래프 그리는데 어렵진 않죠. 잠깐 간단하게 위에서 그리면서 관찰을 하는 거야. 얘는 요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맞죠? 여기가 얼마고? 2분의 3일 때 그치? 판별식도 머릿속으로 대충 써보면 떠있다는 거 정도는 알걸요? 9제곱 마이너스 12 빼는 거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하면 허근 이렇게 나오겠죠? 요 정도 나올 거고 두 번째 이 친구 어떻게 생겼어요? 0과 2에서 근을 갖고 있는 함수지 맞아? 그냥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있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로만 할까? 아씨 이렇게 하고 조금의 디테일을 위해 뭐 이렇게 할 건데 함수를 그리는데 부담스러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정도만 해놓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이런 함수지 않았을까? 위에 있는 걸 가져다 뭐라 부르고? F라 부르고 밑에 있는 이 친구를 뭐라 불러? G라고 불러야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뭐 더 그릴 거면 어느 순간 얘가 뚫고 올라가긴 할 건데 그런 거 필요가 없어. 봐봐. X가 A일 때 이 얘기죠. X는 A다라는 저 직선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눈을 감아봐. 그럼 잠깐 눈을 감고. 아 좋아요. 세로선이죠. 세로선이야. 그럼 A를 내가 좀 편하게 뭐 이런 데다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 이렇게 딱 찍어볼까? 여기가 얼마? A야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러면 얘가 F랑 만나는 이 점을 뭐라 불러? P라 부른대. 이 점을 뭐라 불러? Q라 부른대. 얘를 뭐라 불러? R 이렇게 부르겠대. 여기까지 이해해요? 저렇게 불러져 있고 내가 원하는 건 PR과 QR을 합쳐라 이거지. 길이가 필요해.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 R은 어쨌든 X축 위에 있는 거잖아. 이거 언제나 P는 양수기 때문에 PR이라는 길이는 따지고 보면 그냥 P의 무슨 좌표랑 똑같아? Y좌표랑 똑같겠죠. 맞아요? 근데 Q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네가 얘를 뭐 이런 데다 찍은 거야 이렇게. 여기가 A야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럼 요 위에 있는 친구를 Q라고 부를 거 아니야. 얘를 뭐라 부를 거야? P라고 부를 거 아니야. P는 어차피 양수랑 상관이 없는데 Q가 이번에 양수가 됐죠. 그럼 이때는 Y좌표 그대로 쓰면 되지. 빨간색 상황에서 Y좌표를 뭐 해서 써야 돼?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냥 그 정도 얘기고 나는 그 풀이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 좌표를 잡았더니 이런 식으로 잡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럼 네가 말하고 있는 PR의 길이는 이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P의 무슨 좌표? Y좌표. 다만 절대값을 붙여놓은 거야 처음에는. 니네는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얘 절대값 붙인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 언제나 양수야.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0에서 2를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PR이라는 건 언제나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QR이라는 친구는 상황에 따라 부호가 뒤집히는 친구겠다. 어떻게? 0보다 작고 2보다 큰 그런 상황에선 그대로 나와. 대신에 0과 2 사이에서 뭘로 나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뭐 이 정도로 써놓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하면 되냐?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걸 합치고 걔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부터 내가 안 푼 거거든. P, R 더하기 Q, R을 썼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위에 거랑 합친다고 치면 3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7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인수분해도 한 큐 해버릴까? 인수분해 되냐? 슬퍼지네. 해요.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네 그럼 이 친구 가져다 근해 공식을 쓰는 게 기본 모토긴 하겠네요. 귀찮은 게 생략. 다시 이번 마이너스 자리로 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도 인수분해 안 되는 이상한 놈이네.
다만 a가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 또는 a가 뭐 할 때? 2보다 클 때 얘는 a가 어디서 어디 사이일 때? 0에서 2 사이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뭐 했으면 좋겠다? 3보다 이게 뭐 했으면? 3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죠. 아 그래서 인수분 안 됐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 상황 좀 풀어놓게. 식이 좀 난잡해서 어지럽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빨간색을 3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이 3보다 작다는 건 결국에 이 친구는 0보다 작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a로 묶었을 때 3a 마이너스 7 그게 0보다 작다는 거지? 결국에 a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0에서 3분의 7 사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가정을 만족시켜야 되죠. 기억나?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썼어도 됐을 거 아니야. a가 뭐라면? 빨간색이네. a가 뭐라면?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면 그런 가정에선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 그럼 가정 결론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어때야 돼요? 이거 2보다 크죠? 맞아요? 그냥 최종적으로는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3분의 7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거 펜촉이 너무 빨리 닿는다. a가 0부터 2까지야.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겨야 돼요? 너랑 너랑 같아 이렇게 둘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겠죠? 3을 넘기니까 이거 하고 쉴 거야. 그러면 이 친구 마이너스 a로 묶어놨을 때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 a는 어디서 어디 사이? 어디서 어디 사이가 아닌데? a는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가정과 만족하는 결과가 필요해요. a는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가능한 a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해서 2의 범위가 생겨났습니다. 오케이? 됐네 그러면. 자, 지금 설명할 때 제가 a가 0인 거는 뭐 굳이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럼 이거 아무데나 갖다 끼세요. 이런데 그냥 갖다 껴놔도 돼. 오케이? 0이 될 때는 부호가 바뀌든 그거든 상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갖다를 다 껴놓는다고 치면 2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 범위들을 합칩시다. 1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3분의 7까지니까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3분의 7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a의 최종 범위가 결정이 되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를 합칠 수 있게 되겠네. 여기 이 상황에서 최소가 얼마임? 1. 최대가 얼마임? 3분의 7. 두 개 합치면 3분의 10. 최종 정답 얼마? 3분의 15번입니다. 이렇게 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 자체는 생각보다 쉬운데 정답률이 낮은. 자, 66번 봅시다. 66번. 자, 이 친구 4점짜리고요. 이제 우리 한 몇 문제? 하나, 두 문제? 뭐 한 세 문제?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네 문제 풀면 이제 확통인 거야. 확통이래. 경우의 수거든. 이거 한번 집중을 해봐. 경우의 수를 참면 못 하시더라고.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해가 결과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다? b부터 b 플러스 1까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랑 b의 합을 구해봅시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이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내용은 x-a의 제곱이 a제곱보다 뭐가 돼요? 작대요. 그럼 이 친구를 풀려면 일단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뒤에 a제곱인데 a제곱끼리 날아가니까 최종적으로 0보다 작다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잘 보이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편해지겠네요. x로 묶어놓으면 x-2a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a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 풀면서 지금 든 생각인데 우리가 우등식에서 그런 걸 푼 적이 반대로 말했네. 그런 걸 푼 적이 없어요. 2a부터 0까지야. 지금 a의 범위가 0보다 작죠. 나중 얘기인데 지금처럼 a의 범위가 나와 있으면 결정이 되죠. 2a가 음수네. 그러니까 뒤에 있어야겠네. 이게 되거든.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아? 양수면 음수면에서 나눠놔야 돼. 자, 그래서 저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볼게. 두 번째 친구는 x제곱 플러스 a라는 친구가 이 친구 a 플러스 1 그리고 x보다 작아야 된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너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넘기면서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a 그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맞아요. 인수분해를 하고 났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야 돼? x라는 친구는 a부터 어디까지? 1까지야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a가 음수라는 걸 계속 기억하면서 풀어야 돼.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냐?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범위에서 봐야 돼? 좁은 범위에서 봐야 돼. 그림은 안 그릴, 나는 그려주고 다시 지울 건데 너네는 그려서 풀어. 첫 번째 친구가 어디예요? 2a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런 친구였겠죠. 맞아요. 두 번째 친구 a부터 1까지거든. 2a랑 a 중에 누가 커? a가 크죠. 그래서 a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생긴 거겠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다른 말로 겹쳐야 된다. 그러면 요 파트를 봐야 되겠네. 최종적인 범위는 a부터 어디까지? 0까지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등식의 결과는 a부터 0까지입니다.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된 친구랑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아야 돼? 둘이 똑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둘이 똑같은 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돼? 따라서 b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랑 똑같고요. b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0이라는 친구랑 똑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 b 둘 다 마이너스 1,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스텝 1을 쓸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4점 치고는 난이도가 쉽기는 하네요. 오케이? 중요한 건 뭐? 지금은 하나만 되어 있죠? 어쨌든 나중에 문제 풀 때 누가 큰지 작은지 문자로 되어 있으면 알 수 없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고민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넘어가서 67번 봅시다. 정답률 66%.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첫 번째, 두 번째 다 있는 상태에서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 한번 풀을까? 얘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어요? 좋아. 이 친구가 0보다 작아야 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 x-3과 x-8 그게 0보다 작아야 돼. 결과적으로 x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3에서 8 사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부등식 봅시다. 이 친구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어요? 한번 써놓고 할까?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중요한 거 인수분해할 생각이 있으면 요 빨간색 식을 뭐 해봐야 돼? 인수분해부터 해봐야 돼. 그래 인수가 보이니까 여기가 k-3이랑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야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k-3이고 여기가 k 플러스 3이죠. 마마 붙이면 되는 거 맞지? 결과적으로 이 친구 인수분해를 끝내면 너는 중괄호 쓸게. x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면 바보처럼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하나랑 x 플러스 k 바보구나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번에도 k라는 문자를 모르긴 하는데 똑같은 문자로부터 3만큼 뺀 거랑 3만큼 더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k 플러스 3이 더 크겠지 당연히. 그래서 너를 가져다 정리를 하면
x는 뭐보다? k마 3보다 작고요. 또는 x는 뭐보다? k 플러스 3보단 큽니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져다 연립부등식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알파부터 베타라고 정리가 딱 되어 있죠. 그리고 너가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라는 걸 숫자로 받는 게 아니라 두 지점이 표현하고 있는 거리가 얼마다? 2다. 두 칸짜리의 넓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 3, 8은 정해졌으니까 그림을 그릴게. 쭉 그려놓고 3은 여기 있고 8은 여기 있어요. 오케이? 우리 입장에선 이 친구를 깔끔하게 그려서 몇 칸짜리? 두 칸짜리를 만들고 싶어. 머릿속에서 벌써 케이스가 나눠집니까? 만약에 얘가 k-3이 3보다 큰 요 정도여서 쭉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겠죠? 마찬가지로 k 플러스 3이 8보다 작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디테일이 좀 보이시면 좋아요.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k-3과 k 플러스 3은 차이가 얼마큼 나요? 6만큼 나지? 여기 거리 얼마야? 5지. 그러니까 네가 딱 집으면 나머지 하나는 밖으로 탈출하는 개념이겠죠. 겹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나눠서 그리자. 자, 이름을 붙일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붙여놓고 그림은 어떻게? 이 정도쯤 k-3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범위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답이 뭐가 돼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k-3까지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 k-3은 얼마여야 돼? 5여야 되겠지. 이해하니? 지금 답이 어디부터 어디야? 3부터 k-3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두 녀석의 거리가 얼마큼 난다 그랬어 아까? 2만큼 난다 그랬죠? 그럼 이 친구가 2만큼 뛰어 들어가면 k-3은 얼마? 5. 그래서 결과적으로 k-3은 5일 거고 정리하면 k는 얼마예요? 8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름도 붙인다면 k-3이 3에서 8 사이일 때 뭐 이 정도 얘기일 건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다시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이 그림을 저는 훔쳐오는 걸로 하고요. 훔쳐오고 이 친구를 가져다 이번 어떻게 만드는 거야? k 플러스 3이 여기 있고 그치? k-3이 여기 있는 그런 경우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가 몇 칸 차이 나야 돼? 2칸 차이 나야 돼. 결과적으로 이번엔 뭐가 돼요? x라는 친구는 k 플러스 3부터 어디까지? 8까지고 결국에 k 플러스 3은 얼마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 정리하면 k는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 될 겁니다.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3과 8이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k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최종 답은 얼마? 11입니다. 대답하시면 문제 끝나겠네요. 어렵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 풀 때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냥 하세요. 68번 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을 가져다가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a의 최대랑 최소를 구합시다. 자, 이 친구 연립부등식 맞죠? 그럼 부등식 좀 풀어놓을게. 첫 번째 부등식은 2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a를 만족시키면 좋겠대. 근데 이 친구를 가져다 계산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a만 남겠죠? 맞아요? 여기서 네가 헷갈리면 안 된다. a의 범위를 구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인데 a가 1보다 크다면 다른 말로 이 상황을 만족시켜준다면 그러면 x가 뭐가 돼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지. 맞아? a가 만약에 이거 0 이런 거였다 쳐봐. 0, 뭐 마3 이런 거였어. 만족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두고 머릿속으로 a라는 친구가 1보다 크다면 이거라면 해는 어디다? 실수 전체다. 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케이? 뭔가 a가 1보다 크다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해가 실수 전체여야 된다. a는 1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2x 플러스 a와 그거 나갔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 이렇게 뒀어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4에다가 마이너스 a까지 붙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봐. 우리는 첫 번째 친구가 a가 1보다 크기만 하면 실수 전체라는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모두 동시 성립시켜서 해가 뭐길 바래요? 모든 실수길 바래요. 그럼 두 번째 부등식에서도 제한당하는 범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라고? 두 번째 부등식도 모든 곳에 대해서 성립을 해줘야 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라색 내용을 좀 써볼게. 이것도 모든 곳에서 성립되면 좋겠다. 이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봐.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0보다 큰 곳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그게 모든 곳에서요 이런 대답이 되면 좋겠대. 그러면 요 2차 함수 이름을 뭐 새로운 걸로 붙여볼까? 뭐 f라는 함수로 붙인다면 가능한 상황을 떠올려봐. 요 f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거야. 이렇게 완벽히 떠있든가 아니면 잠깐 접하고 들어간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요 정도까지는 뭐라 부를 수 있다? 모든 곳에서 성립해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상태는 결국에 뭐가 돼? 얘는 판별식이 0일 때야. 한번 물어볼까? 예빈아, 첫 번째 상황은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요거 시험장에서 꼭 헷갈리면 안 돼요. 급하게 풀다가 항상 얘를 반대로 해서 틀려온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잘하네 이거를. 작년에 끝까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얘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판별식 좀 쓸게요. 짝수니까 반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죠. 이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좋겠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둘 수 있을 거고요. 가져다가 계산을 하시면 a 그 다음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만족시키는 a는 얼마보다?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겠네. 상황은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상황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든 실수 전체야. 두 번째 내용의 결과 뭐야?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전체야. 이렇게 대답이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a가 어디서 어디 사이면 1부터 20 사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실수 전체의 해를 가져올 수 있겠지. 그럼 저렇게 만드는 a의 최대 최소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1과 20을 더하니까 최종 답은 얼마? 21입니다.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4점짜리 치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냐? 2개 더 해야 되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69번 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에 대해서 정수개수 똑같은 문제죠? 빨리 할게 이제 더 안 쓸게. 절대값 x-k라는 친구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를 좀 하시면 x-k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 4부터 4 사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 어디서 어디 사이? x는 k-4부터 어디까지? k 플러스 4까지 이거 맞죠? 두 번째 거 풀게요. 두 번째 친구를 풀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 얼마로 해야 되는데? 9, 2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 요 친구가 0보다 작다. 계산을 하면 x 마이너스 9 그 다음 x 마이너스 2 그게 0보다 작다. 결국에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2에서부터 9 사이에 있어야 될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정수 x가 3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죠. 케이스 크게 빠르게 두 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 친구, 이제 이 친구가 2부터 9는 확정이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정수가 3개가 찍혀야 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렇겠네.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k 플러스 4였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갖고 여기 어딘가에서 k-4로 닫아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 갖다 끼니까 색칠도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답이 어디가 돼? 여기가 답이 되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부터 k 플러스 4까지 라고 생각할 거고 x가 어디부터? 2부터 어디까지? k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정수가 몇 개? 3개 일려면 가능한 정수 얼마부터? 3부터 3,
4, 5까지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되려면 결국에 이 친구 k 플러스 4라는 친구는 5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5보다는 커야 될 거야. 맞아요? 뭐보단 작아야 돼? 6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고민. 우리는 마지막 친구가 같은 걸 껴줍니다. 오케이? 등호를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에 껴야 될까? 빨리 눈 감고 상상해. 뭐라고? 왼쪽까지는 괜찮아요. 왼쪽이 돼서 얘가 5면 아직 5를 껴줘요. 그치? 6은 절대 안 돼요. 왼쪽 껴주고 결국에 K는 어디서 어디 사이? 1부터 2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케이스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가정한 상황 자체가 K 플러스 4가 2에서 어디 사이? 9 사이라고 치고 본 거죠. 맞아요? 뭐 그렇게 돼서 나온 거니까 뭐 만족할 겁니다. 이건 케이스 보지 말자. 두 번째 케이스 또 이렇게 있었다 치고 이번 어떻게? 2부터 똑같이 어디까지? 9까지 너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 친구를 가져다가 이렇게 잡고 갔다가 닫았어요. 이렇게 닫았어요. 이 시점을 가져다 K-4, 이 시점을 가져다 K 플러스 4 이렇게 잡은 거야. 이번에도 정수가 몇 개면 좋겠다? 3개면 좋겠다. 9 이전에 있는 정수 누구? 8, 7, 6까지는 포함해라 이 말이겠죠. 그럼 결국에 얘가 원하는 건 x가 일단 K-4부터 갖다 끼고 9까지인데 그렇게 되려면 K-4는 8, 7, 아니 바본가? 8, 7, 6까지니까 6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5보다는 커야 돼요. 불만 없겠죠? 그리고 갖다 어디에 껴줘야 돼? 6. 오케이. 굉장히 잘하네. 6 이렇게 둬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K는 어디서 어디 사이? 9부터 10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K의 값들이 나올 거고요. 문제가 뭐라 그랬어?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 여기서 정수 K 얼마? 1. 여기서 정수 K 얼마? 10. 두 개 합치면 답은 얼마? 11. 요게 정답이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 문제는 지금까지 본 거 좀 다 합쳐져 있는 느낌이네요. 절대값과 2차 부등식 동시에 보고 그 와중에 같은 거 낄지 말지도 봐야 되고 정수계수 잘 세줘야 되겠죠. 근데 네. 2랑 9 사이에 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2랑 9 사이에 어. K-4, K 플러스 4 같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정수가 3개가 안 되겠죠? 안 그런가? 그리고 그냥 K-4랑 K 플러스 4가 차이가 얼마나? 8만큼 나죠. 차이 얼마나? 7만큼 나지. 무조건 하나 떨어져 나갈 거고. 그리고 만약에 너 말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3개가 생기면 어떻게? 요게 궁금했던 거잖아. 근데 얘네 차이 자체가 이미 8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방금 예빈이가 한 말처럼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니네가 본 게 범위, 그러니까 이 칸을 8칸이든 뭐 2칸이든 확정을 지어놓고 움직이잖아. 근데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있어. 1-2a부터 1 플러스 3a까지 이렇게 주는 애들이 있어. x범위 이딴 식으로 줘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1은 고정이야. 얘는 무조건 1에서 스타트를 할 건데 a가 커지면 왼쪽으로 많이 가겠죠.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지금 요만큼 거리가 2a이고 요만큼 거리가 3a겠지. 얘는 a 값에 따라 범위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게 좋긴 해요. 이해하니? 어쨌든 저거는 지금 K-4, K 플러스 4니까 차이가 얼만큼? 8짜리가 확정. 그러니까 저 친구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안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없겠죠. 2, 9 요렇게 돼서 요렇게 3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쌤, 그 K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3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다시 뭐요? 저기 K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3 아니 아래요. 그게 3 아니 그걸 3이라 하면 안 돼요? 얘를 3이라면 안 되냐고? 네. 왜냐면 거기 안에 3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럼 얘를 해보고 얘를 5라고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져. 왜 그러냐면 지금은 범위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줬잖아. 네. 근데 문제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얘를 2분의 k로 주면 계산을 하면 여기가 이제 k는 2부터 4까지잖아. 그럼 가능한 k가 2, 3에서 2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방금처럼 너가 했던 것처럼 대충 이게 뭐 이것쯤이라면 요 값이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 않나 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풀면 나중에 3을 못 찾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는 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질문들 상태가 괜찮네. 우리 광주고 친구들이 큰일 났네. 자, 70번 봅시다. 더팅을 하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이번엔 몇 개? 오직 하나면 좋겠다. 자, 첫 번째 부등식 이미 인수분해까지 해줬네요. 참 착하게. 그러면 첫 번째 식을 가져다 인수분해한 결과로 계산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1. 잠깐만, 하나 둘게. x가 오직 하나, 마이너스 9부터 a. 귀찮네. 이 친구가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9부터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근데 만약에 a를 정말 이상한 걸 갖고 온다면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네가 고민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 a제곱 마이너스 6a라는 친구 어떻게 생겼을까? 이 친구 이차함수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0과 6에서 뭘 가질 거야? 근을 갖는 친구죠. 이거를 내가 a축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지. 저기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최소가 얼마예요? 3에서 나왔겠죠. 여기다 3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 9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는 절대로 마이너스 9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으면 둘 다 하고 해야지. 근데 지금 뭐 그럴 이유는 없겠지 이제. 그래서 요 상황은 삭제. 아,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다만 이렇게 써놓고 옆에 머릿속에 이건 있어야 돼. a가 뭐가 아닐 때? 3이 아닐 때. a가 뭐가 아닐 때? 3이 아닐 때. 왜? 만약에 얘가 3이 띵 찍혀버리면 그럼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9보다 작은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치? 요 정도 상황이 될 거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자. 이게 지금 내가 해설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얘가 70번 문제가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풀고 있거든요. 시작부터 이걸 나눠놓고 가거든요. 나눠놓고 갑자기 이딴 식으로 쓰고 있는데 좀 헷갈리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방금처럼 여기가 3이잖아. 3일 때 마이너스 9면 이 순간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 자체가 존재하질 않죠. 그럼 첫 번째부터 존재를 안 하면 하나라도 존재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a가 3일 때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볼 거야. 요 부등식 a에 대한 부등식이죠. 근데 다행인 건 얘가 2a라는 근을 갖고 얘가 2a에다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근을 갖죠. 이런 친구는 같은 문자로부터 얼마큼 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확실히 나와 있겠지. 갖다도 껴야 되네. 그럼 설명이 잘못됐다. 일단은 쓰고 말할게요. 2a-16 그 다음 2a 이렇게 돼 있겠죠. 오케이? 방금 전에 내가 같다가 없다고 생각해갖고 a가 3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가 3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게 껴져 있으면 3이어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렇게 좀 가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게 껴져 있었어. 근데 시력 이슈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내려야 돼요. 답을 내려야 되는데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나눴으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거 A3을 지우고 첫 번째로 A가 3이라면 무슨 일이 생긴지 구경을 좀 합시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생기겠지. 9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은 곧 뭐가 돼요? x는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a가 3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6부터 맞죠? 마이너스 10부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6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부터 얼마까지? 6까지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뭐밖에 없어요? x가 마이너스 9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문제가 없네. 그러면 해가 오직 하나가 잘 나와줬네. 두 번째 거 봅시다. a가 뭐가 아니라면 3이 아니라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9 그리고 x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6a야 뭐 이렇게 써졌을 거 아니야. 맞아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써져 있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고민이 들어요? 너네들의 연립을 가져다 답을 내고 싶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뭐야? 그 답이 어떻게 나오길 바래? 단 하나만 나오길 바라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가 뭘 하든지 간에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딱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첫 번째가 이렇게 찍혀주고 두 번째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 이렇게 찍혀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반드시 몇 개 나와?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 9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 그리고 그게 곧 2a 마이너스 16이고 여기가 2a인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말을 내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머릿속은 어떻게? 이렇게 바구니 두 개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겹치는 게 답인데 이렇게 겹치게 해놓고 첫 번째 친구가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9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이렇게 잡고 하고 이렇게 붙인 거겠죠? 그래서 둘이 같아진 거다 이런 상황이겠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를 계산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 첫 번째. 바로 두 번째 케이스 먼저 쓰고 올게 헷갈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숫자들이 다시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엔 어떻게?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A 여기가 2A 마이너스 16 여기가 2A 이렇게 돼서 둘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얘를 만족시키는 A 좀 찾아봅시다.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가 뭐면 좋겠다? 2A 마이너스 16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이죠. 넘겨서 계산할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게 얼마? 0이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이 얼마야? 0이지. 만족하는 A는 얼마야? 4야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요 상황도 한번 또 따로 찾아봅시다. 계산하시면 A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만족시키는 경우들이 몇 개 있다? 하나, 둘, 세 개 있네. 맞아요? 아, 저 정도면 해가 하나구나. 그거를 전부 합쳐라. 자, 3과 4를 합치면 7이죠. 맞아요? 2분의 14죠. 그럼 2분의 14랑 2분의 9를 빼는 거니까 2분의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5, 정답은 5번입니다. 표현하면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A는 3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아, 오케이. 이게 어떤 고민이 되는 거냐면 손을 처음에 나가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손을 딱 뭔가 써야지 문제가 풀릴 건데 얘를 가져다가 근을 쓰고 싶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9부터 이건가? 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이 돼서 둘 다 써봤었어. 처음에 지웠지만 지금은 둘 다 써놓고 얘가 누가 a제곱 마이너스 6a가 정말로 마이너스 9보다 작아질 수 있나? 이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를 뭐 한 거야 지금? 관찰부터 한 거야.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찰하는 포인트 여기. 얘가 지금 누구 본 거라고? a제곱 마이너스 6a를 구경을 했더니 제일 작은 게 언제 나와? a가 3일 때 나와.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다행히도 웬만한 경우엔 마이너스 9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써볼만 하겠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진짜 3이었으면 뭐였으면? 3이었으면 두 녀석이 같아버리겠네? 로 간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깔끔하게 이런 문자로 표현이 됐었겠네? 얘는 부등식 느낌이 크죠? 얘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3이냐 3이 아니냐로 나눠진 거였어. 왜? 마이너스 9보다 크냐, 작냐, 같냐의 기준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 드디어 2차 함수 끝났고요. 3, 4차 끝났고요. 연립 부등식, 2차 부등식 다 끝났거든요. 뒤로 넘기세요. 72번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 아니야 5분 딱 지나면 43분이면 7분 수업하거든요. 그딴 식으로 할 바엔 빨리 하고 5분을 빨리 끝내주는 게 나아. 거짓말입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보자.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고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을 B에서 꽂아서 말이 기네. 다시 네가 뽑을 수 있는 건 이만큼 있음. 여기까지 불만 없지? 한 송이 골라서 A에 꽂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네가 카네이션을 꽂으면 B에다가는 뭘 꽂을 수 있어? 장미 또는 백합을 꽂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장미 또는 백합을 꽂을 건데 몇 송이 뽑을 거야? 9송이 뽑을 거야? 그렇게 할 경우를 골라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미친 그냥 계산 문제구나. 나 이런 문제 참 싫어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경우 나눠. 자, 어떻게? A병에다가 네가 장미를 꽂았다고 치자. 그럴 수 있잖아. 불만은 없어요. 문제 푸는 게 싫을 뿐이지. A에 장미를 꽂으면 남은 꽃은 뭐예요 이제? 남은 꽃은 카랑 백 이렇게 두 개가 남겠죠? 그럼 여기에서 몇 개를 가져가는 거야? 9개를 갖다가 B에다 꽂는 거야? 몇 개 갖다 뽑는다고? 9개 갖다 뽑을 거야? 그러면 6송이랑 8송이를 합쳐서 딱 낼 거잖아. 맞아요? 만약에 카네이션이 9송이가 있었다면 기분 좋게 9송이부터 B에다가 꽂아 넣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카네이션과 이름이 뭐야? 백합? 요 친구를 가지고 순서상을 세세요. 카네이션을 한 송이 꽂아주면 백합 몇 송이 꽂아야 돼? 8송이 꽂아야 돼. 2송이 뽑으면 몇 송이? 7.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 6송이 다 꽂으면 3송이 붙여줘야 되겠지? 이거 몇 개야? 6가지의 경우가 생기겠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시죠? 또 해. A가 카네이션이라면. 이제 빨리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건 뭐야? 장미랑 백합이야. 합쳐서 9송이야. 장미 한 송이면 백합 8송이죠? 장미 한 송이 백합 8송이 맞지? 2송이면 7송이 맞지? 계속 가다가 장미 몇 송이까지 있어? 빨리 문제 읽어봐. 오케이, 8송이. 그럼 한 송이까지 가능하겠죠? 순서상 몇 개? 8가지. 자, 세 번째 갑시다. A가 뭐야? 백합이야. 그러면 남은 거 뭐야? 장미랑 카네이션이죠? 장미 한 송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추천은 이거야. 작은 꽃부터 넣는 게 좋아요. 큰 게 최대한 맞춰주기 편하니까. 카네이션 하나야. 장미 8개. 2개야? 7개. 계속 가다 6개야? 3개. 여기 몇 가지? 6가지.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나와요? 저거 다 합치면 20가지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해야 된다. 아이고 잃어버렸네. 여기까지 오케이? 불만 있는 사람 없죠? 넘어갈게요. 74번 봅시다.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옛날 문제들이거든? 2004년? 야 근데 2004년 니네 없었잖아. 네. 자, 1부터 6까지 정수가 차례대로 적힌 정육면체. 말이 이런 거 그냥 주사위야 이거. 주사위야. 주사위를 뭐야 주사위로 써줬네. 주사위야.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3번 던져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놈이다. 자, 합을 했는데 들어간대요. 이거 그냥 저거 계산. 알아요. 뭐? 저 제가 발표했었어요 저거. 네, 축하드립니다. 팁은 요겁니다. X, Y, Z 중에 제일 민감한 놈이 누구야? 3. Z. Z. 걔부터 하는 게 맞아요. 언제나 민감한 애를 맞춰주면 둔감한 애들이 알아서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갑시다. Z가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니? 주사위인데 1부터 시작해서 1이라고 치면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2Y 더하기 3이 얼마야? 15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Y가 얼마야? 12야.
그리고 나서 문자 2개 남았죠. 여기서부터 뭐 하는 거야? y로 시작해서 순서상을 채워 넣는 거야. 네가 y에 1을 집어넣는다고 상상했더니 y에 1 집어넣으면 x가 10이 돼야 되죠. 안 되겠지. 주사위가 안 되지. 2 집어넣으면 8 안 되죠. 그래서 y에 얼마부터? 3. 그러면 x가 얼마? 6. 4 집어넣으면 8이니까 4 남아서 4. 5 집어넣으면 10이니까 2 남아서 2. 6 집어넣으면 12. 그럼 x가 0이면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순서상 몇 개? 순서상 3개 몇 가지? 3가지. 그렇군. 두 번째 갑시다. z가 얼마? 2. 얘들아 근데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건 맞거든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질문하기 전에 다 세서 와. 알겠지? 다 세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오세요. 504가지 막 이런 거 있다. 자, z가 2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얼마? 6이 되고 그게 15죠. 이 친구 기준으로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돼요? 9가 돼요. 1 집어넣으면 안 돼. 2 집어넣으면 4니까 5가 되겠죠? 3 집어넣으면 6이니까 3이 되겠죠? 4 집어넣으면 8이니까 1이 되겠죠? 몇 가지? 3가지.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 남은 거 니네가 좀 해. 3, 4까지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크게 의미가 없는 짓이니까 너네가 하고 넘어가서 안 되겠다. 4점 안 써져 있는 거 다 버릴게요. 넘어가. 78번 보세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를 세라. 111 중에서 7의 개수는 1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야? 세 자리 중에 한 번은 뭘 써야 된다? 7을 써야 된다. 나머지는 7을 쓰면 안 돼요. 오케이? 100과 1 중에서 곱을 2로 나눈 친구. 뭐야? 100과 1을 곱을 2로 나눈 친구의 나머지는 1이다. 일단 이렇게 하자. 문제를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다. 그래서 케이스를 가로 나눌 거고요. 만약에 100의 자리가 7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숫자가 어떻게? 7 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합니다. 오케이? 나 조건을 보기 위해서 고민을 할 거고, 나 조건은 100과 1을 곱해야 돼요. 오케이? 내 문제 이렇게 세울게. 여기가 A라 치고 여기가 B라 치자. 그러면 지금 나 조건에서 봐야 되는 게 뭐야? 7B라는 친구는 말이야. 뭐라고? 100과 1의 자리에 곱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2로 나눴더니 곱하기 몫이 생길 거고요. 더하기 얼마? 1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너 혹시 이렇게 쓰면 좀 알아먹니? 잘 못 알아먹니? 이렇게 쓰면 또 알아먹니? 못 알아먹니? 알아먹어요. 그래.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거잖아요. 나는 쓰는 거지. 맞아 완벽히 맞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7B라는 친구는 홀수여야 되는 거 혹시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2 곱하기 숫자 그거 짝수야. 거기 더하기 1을 했어. 그럼 무슨 수야? 홀수야. 심지어 목이 얼마예요? 목이 0도 가능하니까 얘 모든 홀수를 표현하는 거야. 2n 플러스 1은 모든 홀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번뜩여야 된다고? 이 친구 뭐 해야 된다? 홀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홀수인 걸 알았어요. 7 곱하기 B가 뭐라고? 홀수라고. 그럼 홀수랑 뭘 곱해야 홀수야? 홀수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이 말 자체가 뭐로 해석이 돼? 곧 B는 무슨 수다? 홀수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말하는 B는 홀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네. 따라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가능한 걸 다 세볼 거야. B는 홀수니까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아니면 3 아니면 5 7은 안 돼? 7은 안 돼? 빼고 9 이렇게 4가지 경우 있겠죠? 맞아요? A는 뭐부터? 0부터 1 쭉 가서 9까지인데 다만 못 빼고 7 제외 이렇게 가겠죠? 그럼 우리는 A, B를 적절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쓸 수 있겠죠?
A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손가락으로 세도 되겠는데 다행히 10개가 안 넘어서 어? 8가지. 잘했네. 엄청 빠르게 잘 세네. 0부터 봐봐 1부터 10까지가 얼마예요? 10이야? 0부터 9까지가 얼마야? 10이야? 0부터 9까지 항상 10이야? 10개인데 거기서 7 뺐으니까 얼마? 맞지? 아홉. 9개예요 그러면? 잘 센 게 아니었구나. 9가지. 9가지야? 0부터 9까지가 숫자 심볼인 건 아시죠? 숫자를 나타내는 이진법 같은 거 따로 안 배우나? 심볼이 아 내년에 배워. 심볼 상징. 넘어가. 어쨌든 근데 이거 몇 가지라고? 8가지. 9가지. 아씨 9가지. 오케이? 이거 몇 가지? 4가지. 오케이? 두 개를 동시에 뭐 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몇 가지? 답이겠니? 아니죠. 두 번째 또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뭐라면 10의 자리가 7이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10의 자리가 7이라면 그럼 얘가 몰라 7 몰라 이렇게 들어오죠. 결과적으로 아이고 이제 또 슬슬인가 보네. 아주 수고했다. 잠시만요. 네, 결과적으로 나 조건을 해석을 하려면 원하는 내용이 뭐야? A랑 B를 곱했더니 그게 똑같은 내용이 돼야 되죠. 결과적으로 곱이 얼마면 좋겠다? 홀수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럼 얘가 하는 얘기는 뭐가 돼요? 두 개를 곱했는데 홀수야. 홀은 홀이고 홀짝은 짝이고 짝짝은 짝이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A, B가 전부 다 뭐다? 홀수다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결국에 가능한 A가 뭘로 줄었어요? 1, 3, 5, 9, B도 몇 개? 4개. 4가지 곱하니까 몇 가지? 16가지. 너가 사람이라면 사람 이렇게 못하면 또 그런가? 1이 7개다 이렇게 하면 위에 거랑 똑같겠죠? 맞아요? 결국에는 100과 1을 곱하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라서 이렇게 가면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36 두 번 더하면 얼마야? 72 거기다 16 더하면 얼마야? 88. 정답은 88이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넘어가서 79번까지 보고 끝낼게요. 자, 수형도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뭐 이용하는 거? 수형도가 뭐 하는 거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1, 2, 3 전부 또는 일부를 써서 같은 자리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또 귀찮게 하네. 만과 1이 같으면 좋겠다. 그냥 나한테 요구 조건이 많아서 귀찮은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5 썼죠? 내가 원하는 건 만의 자리. 1, 10, 100, 1000, 만 요 자리. 그 다음 얼마? 1의 자리. 요 빨간색 네모 자리는 숫자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타트 이렇게 끝냅시다. 1 집어넣으면 1인 건 당연하죠.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뒤에 들어갈 건 얼마? 2. 자, 이거를 뭐 생으로 세면 헷갈려. 이렇게 가는 거. 원래는 2, 1 이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딴 식으로 쓰면 뭐가 돼버려? 이웃해버리죠.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1 다음에 얼마?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1, 2, 1까지는 똑같아요. 아래 거부터 하나씩 올리는 거야. 근데 얘는 고정이 당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2 다음에 얼마? 3 이러면 깔끔할 듯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 하고 들어갈 건데 맨 뒤에는 1 고정이 못 바꿔. 1, 2, 3 다 바꿨지? 그럼 다시 리셋된다고 생각해서 이 친구가 1이면 참 좋겠거든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2라고 쓸게요. 오케이? 근데 얘를 2라고 쓸 거면 여기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말이 안 되죠. 방금 했던 그대로지. 그러니까 여기가 2면 좋겠는데 2여도 말이 안 되죠. 연속이니까. 그럼 뭐가 되면 돼? 3이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1은 고정이야.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그냥 다이얼을 계속 돌리는 거야.
1, 2, 3인데 1 빠진 거야. 2 들어가고 문제 없고 3 들어가고 문제 없었고 다시 1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로 넘어가고 2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2가 될 수가 없으니까 3으로 바로 넘어간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얼마로 올리고 싶어요? 3으로 올리고 싶어요? 얘가 3으로 올라가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다시 1이 되면 뭐가 돼? 1, 2, 1, 3 하면 똑같은 얘기잖아. 의미 없는 얘기니까 이 친구도 얼마로 바뀌어야 돼? 1이 아니라 2로 많이 바뀌면 어떻게 나와요? 얘가 근데 2잖아 지금. 1 들어갔을 때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 친구도 결국에 다 올라가서 3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오케이? 쌤 싫어요 하시면 그냥 일단 말하고 할게. 그냥 하고 할게. 3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얼마? 1, 2면 되고 3, 1도 괜찮죠? 그 다음 이 친구가 2, 3, 1까지 오면 괜찮겠지? 생각을 조금 해봤더니 몇 개다? 몇 개야? 6개. 그럼 그냥 저거 2C1, 3C1. 안돼. 그래요? 그래요? 뭐라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2C1, 3C1? C가 뭐야? 이래가지고. 잠깐만 일단 답을 내고 할게. 6가지야. 누구 기준으로 6가지야? 맨 앞에 있는 게 1일 때 기준. 2가 되면 뭐가 되겠어? 이런 일이 또 생기겠죠? 3일 때도 또 생기겠지? 따라서 최종 정답 18가지예요. 뭐라고? 얘를 만약에 경우를 진짜 이딴 식으로 나열 안 하고 좀 세서 풀고 싶다. 그럼 얘가 5개 딱 있잖아. 맞아? 근데 이 와중에 여기 있는 요 자리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를 뭐라고 잡아야 돼? 세 숫자 중에 몇 개 뽑기? 한 숫자를 뽑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3C1로 해서 자리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너가 어디 자리를 뽑아야 돼요? 원래였으면 요 세 개가 이웃하지 말아라는 말이 없으면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없으면 뭐 하면 돼? 그냥 세 숫자가 막 들어가서 자리가 돌겠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3개, 두 번째 3개, 세 번째 3개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가지를 곱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이웃하지 말란 말이 있죠. 그럼 이제 고민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웃하면 안 되니까 옆자리 친구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몇 개야? 2개야 이렇게 온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 건데 그럼 이 친구도 옆자리 친구 거면 안 되죠? 몇 개가 돼요? 2개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근데 마지막 친구가 제일 문제야. 마지막 친구는 얘랑 달라야 되잖아. 그럼 원래 몇 개처럼 보여요? 한 개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녀석이 숫자가 같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2개까지는 그러려는데 첫 번째로 뭐랑 같으면 가운데 거랑 오케이? 가운데 체크 표시랑 네모 박스랑 같은 숫자를 갖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몇 가지? 그렇다면 2가지가 될 거고. 맞아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얘네가 다른 경우라면 한 가지 경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 곱하기 하면 2 해서 8가지 2, 1 해서 4가지 합치면 몇 가지? 12가지에다가 3C를 또 여기서 겹친 게 또 생기나 보네. 3C1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또 문제가 이 가운데 거를 이걸 또 봐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가운데 걸 먼저 정하고 들어가긴 해야 되겠다. 가운데 거가 양끝이랑 같을지 가운데 거가 양끝이랑 다를지 해서 여기도 경우를 다시 나눠야 되겠네요. 2개가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서 몇 개? 2가지, 1가지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둘 해서 8가지. 그 다음에 1, 2, 1 해서 2가지. 합치면 얼마임? 10가지인가? 10가지. 여기다 곱하기 3해도 또 그건데. 그래서 이거 계산 이딴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이거 하는 것보다 뭐가 편하냐면 빨리빨리 쓰는 게 나아. 그리고 이거 수영도 문제 풀 때 특징인 건데 지금 얘가 이웃하지 말란 것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 3개 정도만 해볼게. 이진법 알아요? 알아요? 좋아요. 자, 3자리 하자. 자, 첫 번째 숫자 얼마야? 0, 0, 0이야. 그 다음 숫자 얼마야? 0, 0, 1. 그 다음 숫자 얼마야? 0, 1, 잘하네. 0, 1, 0. 그치?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 얼마야? 0? 1, 1. 맞아요? 그 다음 얼마야? 1,
1,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삼진법 갈까 그러면? 삼진법 가면 어떻게 돼? 1, 2, 3으로 할게요. 0, 1, 2로 할게요. 0, 1, 2. 아니 숫자 3개 쓰면 삼진법이야. 이진법도 뭔지 몰라. 방금 어떻게 했어 근데? 나만 한 거야? 때려 맞추기. 아 정보 때 배웠나? 정보 때 배워. 엄청 쓰면 안 배웠잖아. 근데 왜 틀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봐봐. 니네 그냥 너네 바보야 근데? 봐봐. 0000이 기본이야. 10진법 할게. 10진법 왜 못해? 네가 지금 하는 게 10진법인데. 0001 맞아? 네. 0002 맞아? 네. 이거를 계속 하다가 0009까지 왔어. 그 다음 숫자 모임? 0, 0, 1, 0. 왜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 자리를 가득 썼으니까 리셋하고 대신에 다음 자리로 하나 밀어준 거잖아. 맞아? 근데 이진법은 숫자가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10진법을 쓸 때 10개를 해야지 넘어갔는데 이진법을 할 때는 몇 개만 하면? 2개만 하면 0, 1 하면 가득 찼네. 그 다음 걸 뭐가 돼요? 0, 0, 1, 0. 넘어가죠? 이해해요? 네. 아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 삼진법을 한다 쳐봐. 0001 아 귀찮다. 이거 똑같고 2 아 왜 0부터 해야지. 0 1 2 이렇게 오겠죠? 다 왔지?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수영도를 할 때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원래. 5개 있어? 뭐 하면 돼? 1, 2, 3으로 5개지? 1 쫙 깔아. 1 하고 마지막에 2 1 하고 마지막에 3 넘어가면 1 하다가 2 하고 1 쭉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하다 보니 이웃하는 조건들이 안 되는 게 계속 생기겠죠. 그냥 그거 생각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